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반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에 대해 논의합니다. 무려 26명이 살해된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기 규제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처벌 외에 교육이나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브루클린이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올해 첫 3개월 동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약 1억 1,9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방탄소년단은 백악관의 초청으로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 반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에 대해 논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내일 백악관에서 BTS를 만나 반아시안 증오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글로벌 K-팝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음악그룹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진 이슈가 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및 차별을 다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급증하는 반아시안 증오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그의 약속을 얘기했었다며 2021년 5월에는 법 집행기관에 증오범죄를 식별, 조사, 보고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증오범죄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BTS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과 전 세계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청년 대사로서 BTS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만남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총기 참사 등 인종에 기반한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로 21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죠. 무려 26명이 살해된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기 규제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더 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총기 소지율은 전 세계 최상위입니다. 군벌 간 전투가 계속되고 극단주의 조직원들이 기승을 부리는 내전국 예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17년 국제무기연구단체 스몰 암스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15만 명 이상 국가 중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은 미국이 120.5명으로 1위, 2위가 예멘 52.8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전체 민간 총기 개수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같은 해 기준 미국은 3억 9,330만여 개로 2위인 인도 7,110만 개보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계 사이트 세계 인구 리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기 관련 사망자가 제일 많은 곳은 브라질 49,436명, 그다음이 미국으로 37,038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0년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젊은 미국인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4,3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4명 이상 희생자를 낳은 총기 사건만 집계해도 2014년에는 272건이 발생했었는데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습니다. 총기 규제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막강한 총기 로비 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면서 총기 규제는 매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처벌 외에 교육이나 상담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3일 주상원은 토비엔 스타베스키 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법안을 61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스타베스키 주상원 의원은 1년 전 퀸즈 레고파크에서 아시안 소년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증오범죄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증오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증오범죄로 인한 처벌을 선고할 때 법원은 교육과 상담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스타베스키 의원은 우리는 증오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 이상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거짓말과 분열의 수사학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 데다 그 증오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오범죄는 무지로 인한 분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제정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브루클린이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은 팬데믹 이전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었고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세도 뉴욕시 평균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루클린은 뉴욕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되찾고 있다며 다른 보로를 능가하는 고용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도 빠르게 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데이터를 주 감사원이 분석한 데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루클린 인구는 273만 6,070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9.1% 늘면서 뉴욕시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퀸즈 인구는 240만 5,460명으로 7.7% 늘어 5개 보로 중 두 번째로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맨하튼은 6.8%, 브롱스 6.2%, 스테튼 아일랜드는 5.6%였습니다. 감사원장은 브루클린은 교통 네트워크와 교육기관, 엔터테인먼트,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거주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많아 자연스레 고용과 소득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브루클린 중간 가구 소득은 2010년 4만 2,150달러에서 2019년엔 6만 6,900달러로 58.8% 올랐고 맨하튼이나 퀸즈 등보다 소득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일자리는 21만 6,460개, 47.5% 늘어 역시 5개 보로 중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의 아시안 업체들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업체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플러싱 지역에서는 대출 승인율이 38%에 그쳤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시안 업체들이 다수 활동 중인 퀸즈 플러싱 우편번호 11355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기업 2,381개 가운데 PPP 대출 승인을 받은 기업은 913개로 승인율이 3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우편번호 1122 지역의 경우 PPP 대출 승인율이 78.2%로 플러싱과 비교해 2배가 넘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에 따르면 뉴욕의 아시안 업체들은 팬데믹 이전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아시안 사업체는 2017년 29만 5천 개로 2012년 22만 4,811개와 비교해 31% 성장했습니다. 인종그룹 가운데 가장 큰 성장률입니다. 또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체 숫자도 2017년 8만 4,754개로 2012년 7만 4,453개와 비교해 13.8% 늘었고 인종그룹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이렇게 가장 높은 성장률에도 아시안 업체들의 PPP 수혜율이 낮은 이유로 은행 부족과 종이 기반 회계 기록을 꼽았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리닝허 연구 부디렉터는 일반적으로 아시안 기업들과 상대할 은행이 적어서 부유한 지역과 비교할 때 긴밀한 관계 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올해 첫 3개월 동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약 1억 1,9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 들어 첫 3개월 동안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억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무임승차 비율은 전체 탑승객의 3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명 중 1명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3개월 조사 때인 29.3%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 역시 12.5%나 돼 지난 연말 9.8%보다 증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런 손실이 개선 없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총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무임승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요금 납부 필요성 교육과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티켓, 단속 정책 등 무임승차를 퇴치할 방법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우선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버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한 비상시가 아닐 경우 뒷문으로는 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올 들어 4월까지 선로 무단 침입 사건이 무려 537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중 5분의 1가량인 105건이 실제 충돌과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살 사건과 자살 시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뉴욕시 지하철 선로 무단 침입은 총 537건으로 이 가운데 105건이 충돌 사고로 이어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살 및 자살 시도는 27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지하철 이용자가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로 무단 침입은 총 1,267건이 발생해 2019년 총 1,062건과 비교해 20% 증가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69건으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에는 160건, 2월 140건, 3월 137건, 4월 100건 등 4개월간 매달 100건이 넘었습니다. MTA는 지하철 내 충돌 사고의 25%, 사망 사고의 35%가 이 선로 무단 침입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살 외 지하철 내 사망 사고는 선로에 떨어진 물건을 회수하려고 선로에 무단 침입한 경우, 미끄러져 선로에 떨어진 경우, 정신질환자 등이 뒤에서 밀어 선로에 떨어진 경우 등으로 4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선로에 무단 침입한 5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의 자노 리버 CEO는 뉴욕 시내 각 지하철역 플랫폼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열차 전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열차 충돌 및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에 안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서 선로 무단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고 12개 매장에서 판매를 허용해 왔는데요. 판매 매장이 추가로 6곳 늘어났습니다. 46개 생산업체도 추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의 판매 매장 12곳 외에 추가로 6곳을 포함해 18곳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1일부터 벨마, 블룸필드, 패럴슨, 필립스버그, 메이플우드, 로첼파크, 엘리자베스, 로렌스, 윌리엄스타운, 에그하버, 바인랜드, 뎁트포드 등 12곳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추가된 곳은 에지워러파크와 우드브리지, 유니온, 이튼타운, 로다이, 몬클레어 등 6곳입니다. 마리화나관리위원회는 또 이날 이사회에서 추가로 46개 재배 생산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102개 업체에 더해 총 148개 업체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경작하고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허가업체 중에는 소규모 경작업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뉴저지주는 소수계 등 사업자들이 해당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체 30%는 소수계, 여성, 퇴역군인 운영업체에 배정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2천 건의 판매를 통해 총 2,4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대략 마리화나 1온스가 320에서 48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뉴욕시 어린이가 4,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뉴욕 어린이 시민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뉴욕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4,730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모 또는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어린이 시민위원회는 이들은 부모 또는 보호자 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외에도 주거 불안정과 각종 외상으로 인한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스쿨버스에는 차량 좌우 양쪽 모두에 스탑 사인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그나르데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상정한 법안은 스쿨버스 크기와 상관없이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모두에 스탑 사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더욱 낮추겠다는 보관입니다. 구나르데스 의원은 정차 시 정지하지 않고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는 사례가 매일 주 전역에서 5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플랫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주 경찰국과 로컬 타운 경찰서 등에 보낸 지휘 명령을 통해 앞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자나 법원 출두 날짜를 어긴 위반자 중 법원에서 책정된 보석금이 $500 이하면 체포하지 말고 보석금 납부서와 새로운 법원 출두 날짜를 주고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자는 물론 주차 위반 범칙금을 체납한 운전자까지 예외 없이 체포 수감함에 따라 경관과 교도관 등 사법 요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24일 리커스토어의 개장 시간을 현재 정오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안나 카플란 주 상원의원은 지난 2016년 식당과 바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알코올 음료 판매를 허용하는 브런치 법안이 통과된 바 있기에 리커스토어의 일요 영업시간도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